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에어비앤비 창업, 그중에서도 슈퍼호스트의 성공 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게 월 순수익이 2천만 원에서 많게는 2,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네, 저도 자료 보고 좀 놀랐습니다. 월 2천만 원 이상이라니. 이게 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이걸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배경과 또 실제 운영은 어떤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맞아요. 단순히 수익만 높은 게 아니라 자료를 보면 이 사업 모델이 가진 어떤 독특한 가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어려운 게 있겠죠. 성공 요인이 뭔지 또 뭘 고려해야 할지 균형 있게 한번 보죠. 네, 좋습니다. 특히 그 높은 수익이 가능한 구조적인 이유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이 외도민 사업이 예전보다 훨씬 시작하기 쉬워졌다는 점부터 얘기해 볼까요? 자료 주신 분 주변에만 운영자가 1,000명이 넘고 혼자서 막 11개까지 운영하는 분도 있다니. 와, 진짜 많아졌네요. 네, 확실히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커졌다는 뜻도 되고요. 물론 경쟁도 좀 심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그렇죠. 경쟁도 있겠지만 일단 파이 자체가 커진 느낌이네요. 이게 혹시 그 높은 수익이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쉽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이 외도민 자체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단기 숙박이잖아요. 이게 일반 월세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핵심 요인 중 하나죠. 아, 단기 숙박이라서요? 네, 객실 회전율이 높고 또 성수기나 뭐 특별한 행사 있을 때는 요금을 좀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유연성이 있죠. 그렇군요. 단기 숙박 모델 자체가 수익 구조에 유리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그리고 자료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게 외화벌이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네네, 그거 저도 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한테 달러로 숙박료를 받으니까 이게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것 같아서 뿌듯하다는 내용이었죠.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단순히 내 돈 버는 걸 넘어서 뭐랄까 국가에 기여한다는 그런 느낌? 네, 그쵸. 그게 힘든 일이 있어도 좀 버티게 해주는 그런 심리적인 버팀목,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자료에서도 그런 자부심이 큰 힘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 확실히 돈만 버는 거랑은 다른 차원의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사업 모델이 가진 또 다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부심에 더해서 이 숙소들이 많아지니까 주변 상권까지 같이 살아난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네. 그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 말씀이시죠? 네, 숙소 근처 식당, 가게, 미용실, 올리브영, 카페 이런데 매출이 같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그 동네에서 소비를 하니까요. 심지어 요즘에는 식당 같은 데서 먼저 연락이 온대요. 자기네 식당 좀 소개해달라고 무료 식사권이나 음료 쿠폰 주겠다고요? 진짜요? 그야말로 윈윈이네요. 네, 호스트는 게스트한테 좋은 정보 주고, 게스트는 할인 받고, 식당은 손님 늘고, 다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숙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랑 이렇게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네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료에서도 여러 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10개 이상 운영하려면 다른 일이랑 병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네,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청소는 당근이나 숨고 같은 데 맡긴다고 해도요. 맞아요. 청소는 사실 외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진짜 문제는 그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거든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갑자기 뭐 인터넷 와이파이가 안 된다거나 TV가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형광등이 나갔다거나 이런 자잘한 문제들이요. 아, 그런 거 정말 당황스럽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에 바로바로 대응을 해줘야 게스트 불편을 줄이고 또 좋은 후기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항시대기 상태여야 하는 거죠. 항시대기요? 와, 그게 진짜 힘들겠네요. 여러 개면 더더욱. 네, 그 즉각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항시대기 이게 다수숙소 운영의 핵심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담이죠. 높은 수익에는 그만한 책임이랑 노력이 따르는 겁니다. 진짜 쉽지 않네요. 그래도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 감동적인 에피소드들이 있었죠. 네, 한 외국인 게스트는 퇴실하면서 침구를 직접 세탁기에 넣고 건조기까지 돌려놓고 갔다고. 물론 다시 빨아야 했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다고요. 와,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군요. 네, 또 어떤 게스트는 테이블에 가장 아늑한 숙박이었다고 영어로 손편지를 남기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경험들은
뭐랄까, 돈으로 살 수 없는 보상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예상치 못한 친절이나 감사 표현 같은 게 그러니까 어려움을 좀 잊게 해주고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그 외화벌이 자부심이랑 같이요. 금전적인 보상 외에 그런 감성적인 만족감이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군요. 그렇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들어보니까 외도민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가치와 또 그만큼의 어려움이 함께 있는 분야네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외도민 사업은 분명 외국인 대상 단기 숙박이라는 특성 덕분에 월 2천만 원 이상의 높은 수익 잠재력을 가진 건 맞아요. 그리고 진입 장벽도 비교적 낮고요. 네. 동시에 외화를 벌고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어떤 자부심과 가치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특히 여러 숙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즉각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정말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다른 일과 병행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시간과 에너지 투입이 상당하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스트와의 그런 따뜻한 교류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 모든 노력을 어쩌면 보상해주는 그런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숙소를 빌려주는 사업이라기보다 어쩌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 그런 관계 비즈니스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한번 생각해보고 계신다면 단순히 월 2천만 원 벌어야지 하는 목표 외에도요. 내가 이 일을 통해 방문객이나 혹은 지역사회와 어떤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또 거기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국에서 소위 외도민,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이죠. 이걸로 월 순수익 2천만 원 이상을 실제로 달성한 분의 경험담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또 실제 운영은 어떤지 그 속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이거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단순히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실제 해본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현실적인 조언도 있고 또 이게 지역사회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보여줘서 살펴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말, 이게 현실에선 어떤 의미인지 좀 봐야겠죠. 네, 맞아요. 자료 딱 시작부터가 좀 강렬해요. 주에만 외도민 운영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심지어 혼자서 최대 10개까지 운영하면서 월 순수익 2천만 원, 많게는 2,500만 원까지 순수익 내는 분도 계시다고. 와. 11개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진입장벽이 예전보다 훨씬 낮아졌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부분이 외도민 사업의 어떤 매력, 잠재력을 딱 보여주는 거죠. 수익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봐야 해요. 자료에서도 쉬운 시작 이걸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10개 이상 운영할 때 어려움을 또 명확히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입하는 거랑 이걸 성공적으로 키우는 건 좀 다른 문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문턱이 낮다고 해서 성공에 그냥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거. 맞아요. 그리고 단순히 돈 버는 걸 넘어서 이 사업 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숙소 내주고 달러를 버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애국적인 외화벌이 아니냐, 이런 자부심 가져도 된다고요. 그렇죠. 숙소 덕분에 주변 식당이나 가게, 심지어 올리브영 같은 곳까지 매출이 같이 오르니까 지역 경제에도 좋다는 거죠. 아, 그거 중요하죠. 개인의 사업 활동이 국가 경제나 아니면 우리 동네, 이 지역 공동체에 기여한다. 이런 인식이요. 이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이상의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방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역 사회의 일원이다. 이런 느낌일까요? 자료에 나온 그 지역 상권하고 같이 잘 되는 사례 있잖아요. 그게 딱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식당 사례 말씀이시죠. 주변 식당에서 먼저 연락 와서 우리 식당 좀 숙소에 소개해달라. 대신 무료 식사권이나 음료수 서비스 주겠다. 이런 제안 받았다는 거요. 맞아요. 이거 진짜 현실적인 윈윈 전략이네요. 그렇죠. 숙소는 손님한테 부가가치를 딱 주고 식단은 또 안정적으로 새 손님을 얻게 되는 거니까. 이런 협력이 잘 되면 개별 사업체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 관광 매력도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혼자 동떨어진 게 아니라 주변 환경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이면에는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분명히 있잖아요. 자료에서도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10개 이상 운영하려면 다른 직업이랑 같이 하긴 불가능하다.
청소는 뭐 당근이나 숨고 이런 데서 사람 구해서 맡긴다고 해도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뭐 플랫폼 기반이니까 자동화된 시스템 같고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수라는 거죠. 뭐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된다거나. 아, 맞아요. TV 고장 나고 전등 나가고.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손님 만족도 그리고 그 평점 거기에 직접 영향을 주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 개 관리하려면 진짜 표현 그대로 항상 대기 상태여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높은 평점 유지하려면 보이지 않는 노력이 엄청나다는 뜻이겠죠,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도민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공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주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서비스업 성격이 강하다는 걸 의미해요. 특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두면 알아서 돈 들어오는 그런 수동적인 소득원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적극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계속 요구되는 뭐랄까 진짜 사업인 셈이에요. 물론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기억에 남는 좀 감동적인 일화도 소개하더라고요. 하루 묵었던 외국인 손님이 글쎄 침구류를 직접 세탁하고 건조기까지 돌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물론 뭐 위생상 다시 빨고 건조하고 다 해야 했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웠다고 뭐 그런 얘기요. 그런 예상치 못한 따뜻한 교류 같은 게 사업 운영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뭐 돈거래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인간적인 연결 같은 거요. 어쩌면 이게 바로 그 호스피탈리티, 환대 산업의 본질적인 매력일 수도 있고요. 운영하는 게 고단해도 이런 순간들이 또 큰 보람을 줄 수 있겠죠. 네, 종합을 해보면 외도민 사업의 밝은 면, 그러니까 높은 수익 가능성, 외화벌이라는 자부심, 지역경제 기여 같은 매력적인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청소 외주만으론 안 된다. 즉각적인 문제 해결 능력하고 상당한 시간 투자가 꼭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도 놓치지 않고 있고요. 정확합니다. 그 낮은 진입 장벽이라는 게 참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게 곧 쉬운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숙박업,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냥 수익을 내기 위해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방문객에게 어떤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그 지역과의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앞으로 이 사업에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어쩌면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